저녁장을 보고 오는 길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 손에 생수, 다른 손엔 야채가 한가득 든 봉지를 들고도 가뿐히 계단을 오르곤 했는데 요즘은 손끝이 저릿하고 팔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가방을 들고 걷다가도 다리에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 그리고 밤중엔 종아리가 찌릿하고 단단해져서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기 일쑤예요. 그런 순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죠.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팔에 힘이 빠지고 바닥에서 일어설 땐 무릎이 안 펴져 한 손으로 바닥 짚고 일어나는 모습이 익숙해진다면 그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냥 노화가 아니라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이 있는 건강 문제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다리쥐, 특히 종아리에 나는 경련 역시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필수 미네랄 부족으로 나타나는 몸의 경고입니다.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그 증상들, 오늘부터는 감자 하나로 바꿔볼 수 있어요. 감자, 그냥 밥 대신 먹는 채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의사들이 추천하고 실천하는 근육 건강을 위한 식생활 루틴입니다. 무엇보다도 쉽게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이 꾸준히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요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자주 쥐가 나는 부모님, 지인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감자 하나가 그분들의 일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감자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감자는 탄수화물만 있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감자 한 알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근육 회복의 열쇠예요. 우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이완 작용을 돕고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며 밤중에 쥐 나는 걸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고 혈압 조절에도 관여해요.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필수죠.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을 매일 챙겨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 식단이 탄수화물 위주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고기를 줄이다 보니 단백질과 미네랄 섭취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가늘어지고 종아리에 쥐가 잘 나고 몸 전체의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막아주는 자연식품 바로 감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감자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처럼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발암 물질이 생기고 영양소는 파괴돼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매일 실천 가능한 감자 섭취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자수입니다. 먼저 감자수입니다. 감자수를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건 감자 속에 있는 미네랄과 폴리페놀, 아르기닌을 물에 우려내어 마시는 방법이에요.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소화기계가 약한 분들께 아주 효과적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죽염 1티스푼을 넣어 10분간 끓여주세요. 죽염은 일반 소금보다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고 체내 흡수율도 좋아서 감자수와 함께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물이 끓는 동안 감자 2~3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줍니다. 단, 감자에 싹이 났다면 반드시 깊게 도려내야 해요. 싹 부위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껍질까지 퍼져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땐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끓인 물이 식으면 그 안에 썰어둔 감자를 넣고 10시간 이상 실온에 우려냅니다. 이후 냉장 보관해서 하루 3잔, 식사 후마다 1잔씩 마시면 됩니다. 물처럼 계속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3번만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게 좋아요. 감자수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포만감을 줘서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실제로 감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아르기닌은 세포 재생을 도와 위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두 번째 감자 우유입니다.
감자수보다 더 풍부한 영양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자 우유예요. 감자수는 감자의 성분을 물에 우려 마시는 형태라면 감자 우유는 감자 자체를 그대로 먹는 방식이라 식이섬유와 단백질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어요. 감자 우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단 3가지입니다. 감자 1개, 우유 250ml, 꿀 1스푼. 혹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나 귀리 우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감자는 껍질을 제거하고 작게 썰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전분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감자가 덜 끈적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려서 감자를 부드럽게 익힙니다. 믹서기에 익힌 감자와 우유를 함께 넣고 곱게 갈아주면 끝이에요. 기호에 따라 꿀을 약간 넣으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나는데요. 특히 아침에 이 감자 우유 한 잔을 마시면 속이 편안하고 하루의 시작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재미있는 건 실제로 유럽에서는 감자 우유가 미래의 식물성 우유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시판 제품이 출시되었고 영국의 음료 보고서에서도 감자 우유가 알레르기 걱정 없고 탄소 배출도 가장 낮은 음료로 소개되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감자 우유. 직접 만들어 먹는다면 그 가치는 더 커지겠죠? 3번째 감자 오믈렛입니다. 감자와 우유를 마시는 방법 외에 감자를 단백질 식단으로 조리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추천드리는 요리는 바로 감자 오믈렛이에요. 이 오믈렛은 감자의 식물성 단백질과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근육 보충에 정말 탁월합니다. 준비할 재료는 감자 2개, 양파 14개, 계란 3개.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찬물에 전분기를 빼주세요. 양파도 얇게 썰고 계란은 그릇에 톡톡 풀어둡니다. 팬에 오일을 두르고 감자를 먼저 볶다가 투명해지면 양파를 넣고 볶습니다. 재료가 80% 정도 익으면 불을 끄고 계란과 골고루 섞은 뒤 다시 팬에 부어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5분에서 7분 익혀주세요. 이 감자 오믈렛은 식었을 때도 맛이 좋고 식사 대용이나 도시락으로도 좋아요. 무엇보다도 위에 부담이 적고 포만감이 커서 하루 에너지를 채우는데 딱 좋은 식단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발, 피부 호르몬, 면역 시스템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관여하는 기본 요소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섭취량도 줄기 때문에 단백질 결핍은 빠르게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감자는 단백질 함량이 높지는 않지만 단백질의 질이 굉장히 우수한 식재료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 1개에 약 5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계란이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단백질은 아침에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단백질 흡수율이 높은 편이라 여성은 더 자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병행하는 분들은 운동 전후 섭취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운동 전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통해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다만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공복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무리하면 오히려 근육까지 손실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감자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먼저 감자는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는 하루에 2개, 3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감자에 싹이 났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했을 때는 반드시 껍질을 깊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 부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섭취 시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감자를 고르셔야 해요. 감자를 고를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주름이 없으며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또 감자 껍질에는 영양소가 많지만 싹이 난 경우에는 반드시 껍질도 제거해주세요. 영상 보시면서 이건 어떻게 하지?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는 자주 받는 질문들을 좀 더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감자수 공복에 마셔야 하나요? 아니요, 꼭 공복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속도 편하고 흡수도 더 잘 돼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마치고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루에 딱 3잔, 그게 가장 좋아요. 감자수는 하루 종일 두고 마셔도 되나요? 하루 이상 두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감자에서 쓴맛도 올라오고 신선도도 떨어지거든요. 전날 밤에 만들어서 다음날 3잔으로 나눠 마시고 그날 안에 다 마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감자랑 우유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다만 양은 조절해 주셔야 해요. 감자는 하루에 2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우유는 본인 체질에 맞춰서 혹시 유당불내증 있으시면 두유나 귀리 우유로 바꿔 드셔도 좋아요. 감자 전분이 많아서 당뇨가 있으면 피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주세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감자를 익힌 다음에 한번 식혀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식으로 변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이 방식으로 드시면 부담이 훨씬 덜해요. 지금까지 감자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핵심은 감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를 돌보려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감자 한 알을 삶게 만들고 그 조그만 실천이 몸의 회복을 이끌고 다시 한번 활기찬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감자를 밥 대용으로만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감자 하나로 인생을 다시 세우기도 해요. 넘어지던 무릎이 일어나고 저릿하던 종아리가 가벼워지고 밤잠을 깨우던 다리 쥐가 사라지는 그 변화는 결코 거창한 보약이 아닌 소박한 감자 하나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매일 먹는 작은 것들이 쌓여 건강을 만들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내 몸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그 작은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댓글로 의견도 나눠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